모든 것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뭐라고요? 제가 책을 펼치라고 안 했는데 그래요? 고개 드시고 명사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들의 뭐라고요? 꼬리를 달고 다닌다고 배웠을걸요? 명사 꼬리 다 말하세요. 눈으로 뭐라고 하는 중. 자, 명사 꼬리 다 말하세요. 션 나왔다. 좋아. 집단지성 사용해보세요. 또 이렇게 많은 지성인들이 모였는데 션 한 개가 나온다고? 못 참지 이거는. 션 말고 또 뭐 있어요? 뭐라고요? 션 말고. 좋아. 된다. 그 정도면 됐어. 션 말고 this 이런 것도 있었고 er, or,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오케이. 꼬리는 그렇다 칩시다. 고개 드시고 또 물어볼게요. 이 명사라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장소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저 보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잘했어. 쏙이 뭔데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죠. 이 장소에 들어갈 때 명사들은 순서를 지킵니다. 투 트랙이 있습니다. 뭐뭐 혁명이에요. 관부혁명 한 개 더. 소부혁명. 그래 다들 낮에 굉장히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오셨나봐요. 자, 이해해요. 관부혁명, 소부혁명 힘을 내시고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져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게 나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한 개짜리일 때는 어나 언이 붙어야 되죠. 랭크 보시고 두 개 이상일 땐 뒤에 뭐를 붙여요? s나 es. 굿. 자, 그런데 불가산 명사일 때는 앞에 뒤에 뭔가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좋아요.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잘했어. 셀 수 없어. 불가산 앞에 뭐 치리를. 자, 셀 수 있는 것들이 한 개씩 정있네요. 맞죠? 한 개씩 있을 때 어떻게 세면 돼요? each, every, another.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뭐라고요? 좋았어. 자, 그럼 셀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의자가 겁내기 많죠. 한숨 어떻게 쉬어요? 이거 다 셀 때. 한숨. few. 많다를 many. 많이라고 기억하면 끝났죠. few 많이였어요. 뭐라고요?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배웠을걸? 이거 그 명사 배웠던 거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배울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오셔야 오늘 배우는 대명사가 이해가 잘 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대명사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는 거겠죠. 보도록 합시다. Day 4 펼치시고요. 대명사는 위에 적으세요. 대신 명사다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명사. 명사 대신 쓰는 거를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명사 대신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듣기 싫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텀블러라는 명사를 계속 말하면 듣기 싫을걸요. 텀블러는 이 텀블러 있잖아요. 이 텀블러가 듣기 싫어. 그래서 그냥 이것, 그것, 요것, 저것이라고 말하는 게 대명사예요. 명사를 두 번 안 쓰려고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뭐를 두 번 안 쓰려고? 명사 두 번 안 쓰려고. 자, 그러면 대신 명사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명사같이 똑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so. 그럼 대명사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so.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쏙 들어가는 것에 명사 대신해서 들어가는 놈들을 배울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개. 우리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다 배웠죠. 읊어보세요. 뭐 있어요?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주어 자리 가는 거. 절, 대, 명, 동, 두. 거기서 대가 바로 얘거든요. 인사하시고. 이 인칭 대명사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리키는 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점으로 보는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1인칭은 손을 딱 들고 바로 나와 우리까지가 1인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가 1인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위는 1인칭입니다. 위는 몇 인칭이라고? 내가 포함되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you 2인칭이에요. 너. 그리고 너희가 포함이 되면 그것도 2인칭이에요. 너희들. 복수. you의 복수는 you거든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나와 너가 들어간 건 다 배웠어요. 그러면 나와 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친구들은 싹 다 3인칭이에요. 예를 들어 방금 문을 열고 나간 안녕 우리 은혜쌤 이미 3인칭이에요. 텀블러 얘도 3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닌 것들을 3인칭이라고 불러요. 끝! 이게 1, 2, 3인칭이고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어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거 배웠죠? 하지만 그렇게 배워봤자 못 써먹지 않았나요? 시험 칠 때? 못 써먹었어요. 왜? 잘못 외워서. 여러분들 저랑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거를 세로로 다 외우셔야 돼요. 세로로. 왜? 같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I, we, you, he, she, it, they 이게 같은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격, 주어 자리 들어가니까 주격이다. 같이 외워야지. 같이 외워야지. 오른쪽에 가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부르겠죠. 얘들도 세로로 외워야 돼요. me, us, you, him, her, it, them. 여기서 특이점 한번 잡아보세요. 특이점이 뭐예요? you가 똑같다라는 거죠. you라는 친구는 주격이랑 목적격이 똑같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던 주어 자리에 오던 you는 you입니다. it도 그래요. 주어 자리에 오건 목적어 자리에 오건 it도 똑같이 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소유격 동그라미.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복습을 시키느냐? 연결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관부혁명 말고 무슨 혁명 배웠어요? 소부혁명. 즉 소유격이란 명사를 쓰기 위한 그냥 받침대라고 보면 돼요.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왜? 그래야지 누군가의 것인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붙습니다. 여러분 소유격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아까 대명사는 뭐를 대신해서 쓴다고 했어요? 명사 대신. 근데 소유격을 쓰고 또 명사를 쓰면 명사를 대신해서 못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원래의 목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 대명사를 쓰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나 명사 계속 쓰기 싫거든. 얘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끔찍한 온종. 그럼 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격과 명사를 합치면 소유 대명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유격을 쓴 거예요. 텀블러라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요. 이것은 나의 텀블러, 그것은 너의 텀블러, 그것은 여러분들의 텀블러. 텀블러 듣기 싫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거 제 겁니다. 그거 여러분 거예요. 뭐가? 텀블러가. 제가 두 번째는 텀블러라는 명사를 안 썼죠. 이게 바로 소유대명사 역할이에요. 소유대명사란 누군가의 것인지 보여주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유대명사의 맛이죠.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Mine, our, yours, yours, his, her, theirs 싹 다 소유 대명사입니다. 소유격을 보여주면서 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쌤, 전 소유 대명사는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알려드릴게요. 얘가 발동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거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봐요. 제 텀블러 씻는다고 새 거 들고 왔어요. 이거 텀블러 회색이에요. 여러분 거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대화가 되죠. 즉 앞에서 소유격과 명사가 한번 나와야 뒤에 소유 대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나의 것, 너의 것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앞에서 한번 소유격과 명사가 나와야 나오는 게 소유 대명사의 발동 조건입니다. 괜찮나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 바로 his. 아우 조심해야지.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his.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는 소유격도 his고 소유 대명사도 his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5, 21, 25, 21, 25, 21.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우리 남주요 차를 친구들이 좋아해요. 와, I like his car. 나는 그의 자동차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소유격이니까. 근데 his car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말을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I like his. 끝. 왜? 소유 대명사가 똑같이 생긴 거니까 소유격이랑.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면 지대로 이해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응용해서 한 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썼을 때 가장 좋은 카드는 바로 법인카드죠. 가장 달달한 커피는 회사 카드로 먹는 커피입니다. 그러면 컴퍼니스 카드. 회사 카드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회사 카드를 딱 좋아하죠. 컴퍼니즈 카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카드 없이 그냥 I like companies라고 말을 해도 문장이 끝나요. 왜? 어포스피하고 s가 붙으면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생겼거든요. 얘도 his랑 his가 동일하게 생긴 것처럼 어포스피하고 s가 붙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만 나와도 문장에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른쪽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뭐냐? 주어랑 목적어랑 나타내는 대상이 동등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물은 셀프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식당 가면 셀프라는 말은 물을 마시는 사람과 떠오는 사람이 너로서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yourself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셀프, 셀브즈, 셀프, 셀브즈, 셀프, 셀브즈, 셀프가 붙어 있는 거는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할 때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우 좋습니다. 두 번째, 지시대명사랑 부정대명사. 오늘 이게 여러분들 피로회복제입니다. 오늘 요거를 이해하신다. 그럼 집에 가서 개운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 두 개를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인칭 대명사부터 먼저 끝낼게요. 원래 쉬운 거부터 먼저 끝내야 되잖아. 인칭 대명사 갈게요. 주어 자리에는 주격, 소유격은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튀어나오고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밑에 문제 3개를 풀면서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체크하세요. 첫 번째 문제. 주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갑자기 왜 책을 보지? 그래요. 고개 드시고 주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좋았습니다.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이건 걱정 안 합니다. 이건 걱정 안 해요. 소유 대명사를 걱정하지. 소유 대명사란 여러분 여기 my 소유격이라고 적으시고 scarf 명사라고 적으세요. 이게 합쳐지면 소유 대명사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봐요. Her scarf is black. 그녀의 스카프는 검정색이고요. my scarf is black. 내 거는 검정색이고 나의 스카프는 검정색이고 그녀의 스카프는 흰색이다. 원래 her scarf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카프 두 번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대명사 hers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문장에서 hers 이 문장만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문장이죠. 그렇죠? 그녀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 대명사를 쓰려면 앞에 소유격과 명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오케이? 좋았어. 제기 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할 때. 우리 저스틴 비버 형님이 노래를 만드셨을 때 요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라는 표현을 쓰는데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아 다들 한국 노래. 아 한국 노래 좋죠. 저도 아이유 노래 좋아하는데 외국 노래도 한 번씩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저스틴 비버가 전 여친한테 바치는 노래에 다 들어가는 가사예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너 평생 혼자 살아라. 넌 너만 좋아할 거야. 넌 친구들이 너 안 좋아할 거야. 너 혼자 너를 좋아해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유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셀프를 붙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강조. 요건 수식어구로 씁니다. 스스로 알아서 라는 표현으로 쓸 때 쓰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원래는 이게 예전에 공부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기억할걸요. by myself, by yourself 이렇게 기억했을걸. 맞죠? 근데 이제 토익이 바뀌었어요. 영어가 향상됐어요. by를 안 써요. 그냥 hey, myself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라고 강조할 때 himself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킹받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얘 앞으로 그냥 사이에 튀어나와요. Jack himself planned this ev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 himself라는 놈은 지 맘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주어보단 뒤에 나와야 되겠죠. 갑자기 밑도 끝 없이 himself로 문장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 Jack이란 주어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 맘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을 웃으면서 풀면서 무슨 격인지 적으세요. 파이팅! 됐나요? 1번 for가 전치사고요. 전치사의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요. 우리한테 필요한 격은 무슨 격이겠어요? 목적격 소리 질러 A. 2번 will like가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격 어디 있어요? B. 3번 myself가 있네요. 그럼 앞쪽은요? I. 맞죠? I가 나와야 되겠죠. C. 끝. 뒤로 갑시다. 이제 몸이 좀 풀렸다 그렇죠? 이제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를 배울 차례네요. 여러분 이거 밑줄을 여기에 그어두시고 this, these, that, those를 살면서 안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얘들을 어떻게 쓰는 걸로 배우냐면 지시 형용사로 쓰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뭐로 쓴다고요? 지시 형용사. 이게 뭐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장. This가 area를 꾸미고요. That이 브릿지를 꾸미고 These가 bags를 꾸미고 Those가 keys를 꾸민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위쪽을 두 개를 보면 단수 명사를 꾸미고요. 아래쪽 두 개를 보면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난 시간에 단수 복수 겁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려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명사가 단수 복수가 아닌 불가산이다. 불가산은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에요? 잘했어. 불가산 명사도 that과 this가 꾸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this랑 that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this랑 that의 차이점은 뭐예요? 거리. this는 가까운 거, that은 멀리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구역. 저 다리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에어리아를 지우고 두 번째 문장에 브릿지를 지우고 세 번째 문장 백스를 지우고 네 번째 문장 히즈를 지웁니다. 제가 명사를 지었어요. 뭐를 지었어요? 명사는 제가 쏙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장은 터졌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왜? this가 대명사로 바뀌었으니까. 방금 3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굉장히 착실하게 area를 꾸며주는 형용사였어요. 그러나 특수 상황에서는 얘가 주어가 되죠. 왜?
대명사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대시 대명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예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This is beautiful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안 하나요?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this랑 that과 these와 those라는 것들이 대명사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고 올라오실게요. 이 친구들이 대명사로 쓰일 때 특수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전치사의 뒷부분이에요. then이라는 전치사의 뒷부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이 될 수가 있어요. 목적격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잘 들으세요. 이렇게 of my manager, of my friend가 뭐냐면 소유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of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는데요. 앞으로 영어 문장에서 of를 발견하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끝나요. 뒤에 되게 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떼와서 of 앞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영화의 제목이라고 제가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럼 영화가 커요? 제목이 커요? 영화라는 것은 제목도 있고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등장인물도 있고 다 있죠. 스토리도 있으니까. 영화라는 큰 부분에서 제목을 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의 제목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Title of movie, Name of movie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고양이의 털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거 고양이 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캣이 커요? 털이 커요? 고양이. 그러면 a fur of ca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of가 나오면 뒤에 게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my manager라는 게 가진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매니저는 뭐 친구를 가졌을 수도 있고, 매니저는 자동차도 있고, 매니저는 뭐 책상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 있고, 이름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중에서 한 개 툭 떼온 거예요. 그 떼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시 가리키는 데스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f가 나와버리면 뒤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로서 가리키니까 that이 나와서 가리켜주고, 안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면 does가 나와서 지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시대명사의 쓰임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제가 단순하게 순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장 가서 100%는 아니지만 그냥 뒤에 of하고 누군가의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지시하는 대상만 확인하고 that과 does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찍으세요. 왜? this랑 these는 멀리 있는 것을 못 가르쳐요. 선생님, 이 정도면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아니, 영어 문장에서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으면 멀리 있다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this랑 these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that이랑 does 중에 한 놈을 골라주면 됩니다. 단수, 복수만 따져서.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1, 2, 3, 4를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볼까요? 1번. 정답은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오호, this place. 굿.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this is beautiful.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this가 대명사니까. 2번 갈게요. rules가 복수니까 정답은 뭡니까? does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does만 목적어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된다. 3번.
박스 e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does가 나와야 한다. 근데 맘만 먹으면 박스가 없어도 된다. 4번 바로 나왔죠. of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앞에 있는 work를 가리켜야 되니까 대십니까 does입니까? 대수로 가리켜야죠. work가 단수니까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괜찮아야 하는디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인디 예. 지금부터 부정대명사 마지막으로 배우고 집으로 갈 건데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부정대명사가 무엇이냐? 정해지지 않고 막연한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몇 명 앞으로 나오세요로 말하는 거랑 다르죠.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몇몇,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가리켜서 몇 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정대명사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1단계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some과 any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다고요? 이 some과 any는 많은 분들께서 형용사로서 많이 접했어요. 왜? 몇몇의 사람들 영어로 어떻게 해요? Some people, 조금의 커피, some coffee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명사예요. 그 말인즉슨 of my pants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some이 주어가 된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봐요. 명사는 쏙 들어갑니다.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대명사 어떻게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그럼 some은 어떻게 들어가겠어? 대명사니까. 쏙. 이게 끝이에요. 쏙, 쏙, 쏙. 명사 쏙, 대명사 쏙, some도 쏙. 주어 목적어 보호가 돼요. 자, some이란 친구가 대명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 지하철 편도비가 빠집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any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any money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형용사로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information 막 쓰거든요. 근데 money 없이 그냥 any만 써도 돼요. I don't have any. 끝.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I don't have any라고는 못해요.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커피 있냐? 아니, 아까 다 마셨어. I don't have any.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보통 이 any로 문장을 끝내는 순간들을 보면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졌거나 지문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보통 이제 any로 문장을 끝낼 수가 있겠죠. any도 대명사로 쓰입니다. any도 뭘로 쓰인다고요? 특히 any와 some의 차이점은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 쓰입니다. 의문문 같은 경우는 보조동사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고 Do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 If you have any problem, 너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question을 빼고 problem을 빼도 문장 형성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게 부정대명사 1단계였습니다. 몇 단계라고요? 1단계. 이걸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연애하기 전에 단계는 뭐라고 불러요? 요즘 그런 추세가 아닌가? 썸 타잖아요, 그렇죠? 썸 탈 때 보통 긍정적으로 카톡을 막 보내고 해요. 보통 괜찮아요, 하하,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원래 뭐 신경 안 써요. 깻잎 떼주던 말던 뭐 이렇게 뭐 하잖아. 근데 이제 연애를 해고 싸워. 그럼 바로 아니로 시작하면서 싸우거든요. 아니 하면서 부정적으로. 아니 깻잎 왜 떼줬냐고. 아니 깻잎을 떼주면 이런 조건을 달고. 아니가 보통 싸울 때 시작이거든요. 남자분들 보통 게임 많이 하셨으면 알 거예요. 보통 팀에서 아니 나오면 졌어요 이미. 그 보통 게임 하다가 아니 우리 탑 뭐 하냐고 하면 바로 지거든요 그냥. 아니 나오면 끝났어. 아니 시리터 열리면 끝났어. 근데 이게 일반 대화할 때도 아니라고 시작하면 그 관계가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맞죠? 썸은 약간 긍정적으로 썸 타고 아니는 부정적으로. 됐어요? 좋았어. 자, 이게 1단계였어. 그럼 이제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도 없이 배웠을 거예요. other, others, the other, some 이런 거 막. 제가 오늘 확 끝내드릴게요. 확. 여러분들한테 제가 캐치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림은 따라 하지 마세요. 그림은 숙달된 사람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여러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달걀이 2개가 있습니다. 달걀이 2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달걀을 우리가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달걀을 두 번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첫 번째 것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거를 영어로 one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두 번째 것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냥 나머지 한 개가 남아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나머지 하나라고 불러도 돼요. 이게 바로 the other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것을 이 잘생긴 친구를 one이라고 부르고 이 웃고 있는 아이를 그냥 the other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선택지가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입니다. 선택지가 몇 개일 때? 자, 볼게요. 자, 우리 반 선생님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 은혜쌤이다 라고 말할 때 teacher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One is 은혜, the other is 정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여기 스크린 두 개 떴다, 그렇죠? 이쪽 스크린을 제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One. 나머지 한 개 저 스크린을 뭐라고 불러요? The other. 그럼 제가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One is white screen. The other is green screen.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맞죠? 첫 번째 거 뭐라고 불러요? One is right hand. 됐어요?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The other is left hand. 좋았어요. 머리 정리하고 있어서 좋았어. 너무 쉽다 이거죠. 좋아요. 이해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지금부터 세컨 난이도를 올릴게요. 집중하시고 우리가 이건 인생의 선택지가 두 개인 순간보다는 여러 개인 순간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제가 이따가 그냥 글자로 필기해 드릴 거니까. 달걀이 겁내이 많아요. 와우. 거의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 딱 나왔어요. 이 첫 번째 이 친구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가 나왔어요. 실눈캐. 자, 보통 이런 애들이 가장 강하거든요. 거의 실눈캐. 자,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원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냥 보기가 두 개든 세 개든 100개든 막 몇 개든 상관없어요. 그냥 첫 번째 아이를 원이라고 무조건 잡으세요. 두 번째 거의 짱구. 이 두 번째 짱구를 제가 부를 때 이 짱구를 부를 때 두 번째 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the other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또 다른 하나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Good job, another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 짱구는 another. 자, 그러면 좋아요. 웃는 광대 바로 나왔죠? 여기 있죠? 웃는 광대. 거의 코리안 조커. 이 코리안 조커를 제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an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니까. 자, 그럼 짱구 나왔고 코리안 조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네. 이 화난 아이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another. 이제 눈치챘구나. 또 다른 하나라고 부를 때는 무조건 another라고 부르면 돼요. 다음에 누가 오든 간에 이것도 another고 이것도 another예요. 싹 다 another예요. 하다가 막판으로 갑니다. 막판. 거의 남주역. 좋아요. 네. 거의 남주역. 좋아요. 자, 신경 써서 그렸어요. 네. 거의 백이진. 자, 여러분 이 상태 죄송해요. 자, 못 그리겠다. 좋아요. 자, 이 친구 마지막 우리 남주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the 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the 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못 참지. 바로 메타버스에서 나와서 현실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을 제가 뭐라고 불러요? 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신 학생분을? 다음 학생분? 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갔어. 마지막 학생분을 뭐라고 불러요? the other. good. 이게 끝인데 이거 문제점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점이냐? 언제 다 셉니까? 한 명씩. 그렇죠? 그래서 필살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범위 설정이 있습니다. 무슨 설정이라고요? 우리 학생분들 많죠? 제 기준으로 왼쪽 사람들을 제가 한 번에 범위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색이 편하겠죠? 이렇게 범위 설정. 첫 번째 범위를 잡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몇 명, 썸. 이래서 썸이 탄생한 거예요. 첫 번째 몇몇이라고 말할 때 썸이 되는 거예요.
some.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some으로 잡았는데도 또 남았어.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범위 잡아야지. 두 번째 범위가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others라고 불러요. 또 다른 몇몇이다. some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몇몇을 others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점이 또 있잖아. 또 남았어. 그럼 이번엔 안 되겠다. 야, 막판까지 다 잡자. 오케이. 나머지 하나까지 다 탈탈 털어서 잡아버렸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 the others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세는 법이었어요. 접목시켜 볼게요. 자, 고개 드시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첫 번째 범위로 잡았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Some are students. 몇몇은 학생이에요. 잡았는데 또 남았네.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제가 잡고 싶어요. 뭐라고 잡아야 돼요? Others are also students. 근데 또 남았지. 나머지를 포함해서 다 잡고 싶어. 그때 어떻게 해요? The others are also students. 끝.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됐죠? 이제 깔끔한 텍스트 버전의 필기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범위가 두 개일 때 선택지가 두 개일 때예요. 첫 번째는 one이고 두 번째는 the other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웠죠? 세 개 이상일 때 들어갑니다. one이라고 하고요. 세 개 이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one, 또 다른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another, 또 다른 하나요? another, 또 다른 하나요? another 하다가 마지막 하나요? the other. 이게 세 개 이상일 때 세는 법. 마지막으로 성격이 급해서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어? 범위를 설정하면 첫 번째 범위를 뭐라고 부르죠? some. 두 번째 범위를요? 그리고 나머지를 포함한 범위를요? 여기서 특이점은 무조건 some이라고 첫 번째 범위를 안 잡아도 돼요. 제가 지금 해보자면 제 기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첫 번째 범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범위를 잡을 때 some으로 절대 못 잡아요. 첫 번째를 제가 만약에 기준을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하는 순간 그게 some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몇몇을 잡을 때는 others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해했나요? 우리가 회사예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마케팅 부서고 가운데가 재무, 왼쪽이 인사팀이에요. 자, 제가 마케팅 분들이라고 잡는 순간 some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미 마케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others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마무리, 나머지를 뜻하는 게 뭐예요? 그거죠. 눈치챘구나. 더라는 게 붙어야 돼요. 나머지가 포함이 되면 더가 붙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ther고 나머지가 한 개 이상이면 the others까지 들어가야 돼. 스르륵. 그 나머지가 한 개가 이상이 되면 s가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돼요. 나머지를 뜻하는 건 더인데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ther, 나머지가 한 개 이상이면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제가 할 거 정해드릴까요? 공평 한 편 보세요. 포스터에 딱 그려드릴게요. 거의 무섭게 생겼다. 거의 이렇게 돼 있어. 와, 그림 실력이 무섭다 맞죠?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린다. 자,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 제목은 The Others입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 포스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The Others라고 쓰면 안 되죠. 맞죠? 사람이 두 명일 때는 one 아니면 the other라고 해야 되는데 왜 the others라고 했을까? 포스터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귀신들이 나오니까 영화 속에. 나머지는 싹 다 귀신이거든요. 안 봤어요 이 영화? 그래요? 스포했네.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반전이 있어. 괜찮아. The Others라는 영화를 딱 보고 포스터를 보고 이 트레일러를 보고 외국 사람들은 소름을 느꼈을 거예요. 왜? 이런 느낌. 이걸로 제가 초월 번역을 하면 이정재랑 황정민이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영화 포스터에 딱 둘이 딱 서 있어. 근데 제목은 새 친구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사람이 두 명인데 제목이 새 친구야.
무서워졌죠? 어? 아니요. 네. 장난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 중요한 거는 디아더스라는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나머지가 여러 명일 때는 s를 붙여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즐겁게 여러분들 39페이지 있는 문제 푸는데 북을 지우고 핏불을 지우고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1번 정답 뭐예요? 아니 애초에 원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어나더가 나옵니까? 어나더는 말도 안 되죠. 2번 정답 뭐예요? 디아더도 말이 안 되죠. 하다 마지막에 디아더가 나오는 거고 썸이죠. 3번은 sometime이라고 꾸며줄 수 있지만 타임이 없어도 I will have some 이렇게 말해도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is가 단수니까 앞에 단수동사, 단수죠. 원이 나와야지 둘 중에 한 명이라는 정답이 되겠지. 끝.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목요일날 수업에 오셔야 돼요. 왜? 얘들이 지금 대명사라고 배웠죠. 얘들이 형용사가 되는 순간을 제가 목요일날 알려줄게요. 오늘은 대명사까지만 알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 풀고 집에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42페이지 화이팅! 42. 제가 3분 정도 줄게요. 3분 30초 정도? 직관 꿀잼이죠. 직관은 정도 치죠. 무슨 문제 아닌데? 네. 오. 42페이지. 친구는 듣고 있었어. 소름 좋아요. 경력자잖아. 42페이지. 경력자. 이건 너무 직접 보는 거 아니야? 어렵니다. 벌써? 일분이 지났었네요. 오, 실전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 근데 그거 아닌데. 42페이지. 너무 열심히 풀고 있어서. 네, 좋아. 이거 전에 봤어. 할 수 있어요. 검은옷 조심하시고. 검은옷. 2분 지났어.
30초예요. 풀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함께 할까요, 이제? 함께 해도 될까요? 갑시다. 1번. 1번은 한계는 애초에 보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죠? 헐 메이저였으면 우리가 좀 속을만 해요. 근데 헐스 메이저? 이거는 못 참지, 선 넘었지. 왜? 이건 소유 대명사인데. 소유 대명사 다음에 또 명사가 온다. 안 되지.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건 되는데. 그래서 앞에 건 애초에 정답이 안 돼요. 후보도 안 돼. 바로 hers가 정답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were picked up이 동사니까 앞쪽은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일단 A는 탈락, 목적격. C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쓰는 거니까 themselves도 탈락. B랑 D 중에 한 개가 정답인데 B 같은 경우는 소유 대명사입니다. 무슨 대명사라고요? 소유 대명사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앞에 소유격이 발동해야 된다고. 앞에 소유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어, 소유격 따위가 앞에. 그럼 B는 못 오니까 정답은 D죠. 꿀. 3번에 several suppliers의 밑줄 쫙, 이게 sum이에요. 첫 번째 범위 설정. 몇몇의 공급업자들이란 첫 번째 범위 설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범위 설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또 다른 몇몇을 잡을 때 뭘로 잡는다고 했어요? others. other는 형용사만 되어 있으니까 others가 대명사죠. 4번 여기 by를 딱 보고 미스 콜이 방문을 했네요. 컨스트럭션 사이트를 그녀 스스로 알아서 herself겠죠. 계속 갑시다. 5번 여기 are relieved라고 돼 있죠.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밌는 걸 즐겨볼게요. of 전명구를 지우시고 of 전명구를 지우세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단수 주어가 필요할까요? 복수 주어가 필요할까요? 복수 아니까요. 정답은 B입니다. 해석 1도 안 했죠?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문법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6번 같은 경우 Laboratory Facilities.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실험시설들이다라는 겁니다. 실험시설들이라는 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 그럼 복수를 가리킬 때 that을 씁니까? does를 씁니까? 굿. 정답은 does. 7번 같은 경우 리틀톤 매거진이 여러분들 잡지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보그라고 보면 되겠죠. 보그라는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정재 씨랑. 근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정재 씨 인스타에 올려달라고 부탁도 하겠지만 자기네 웹사이트에 올리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출연료 써가지고. 정답은 이치겠죠. 이치. 8번에 on의 동그라미하고 관사니까 뒤에 명사 advertisement. 9번에 to 부정사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 to 부정사는 동사 출신이니까 명사를 먹어야죠. investment. 정답은 investment. 틀려도 돼요. 풀어보는 거지 뭐. 끝. 오늘도 대명사 배우느라 고생하셨고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 부정대명사를 사용하시려면 전체 개수가 몇 개다라는 추정이 있어야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목요일 날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질문 있으면